네, 나무기술의 김웅준 상무라고 합니다. 첫 세션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린 후에 국내외 소프트웨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IT 서비스 기업들이 자신의 핵심 경쟁력에 집중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파스 플랫폼, 더 나아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관점에서의 전략, 그리고 정부 지원 방안, 기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대해 우선 잠시 살펴보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왜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은 IT 부문의 기술 영역들 중에서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의 여러 유형의 고객들이 직접 구축 및 운영 책임을 지는 영역을 각각 나타내고요. 회색 부분은 IaaS, PaaS, SaaS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 기술 영역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IT는 인프라스트럭처부터 가상화, OS, 미들웨어, 개발 환경, 보안,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IT 기술 스택의 사실상 전 분야를 고객이 직접 관리해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그리고 5G와 메타버스, NFT 서비스 등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고객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구축 및 운영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IaaS를 활용하는 고객은 인프라 하드웨어나 가상화 영역의 구축 및 운영 책임을 SLA나 SLM 등 계약에 의해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파스 서비스의 고객은 여기에 OS, DB, 미들웨어, 개발 플랫폼, 보안까지 전문 업체에 맡김으로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듯 파스의 고객은 클라우드 기반의 IT 서비스 업체, 예를 들면 그룹의 대내외 IT 서비스 기업이나 중소규모 SI 등이 있겠죠. 또는 이제 SaaS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IaaS의 고객 중에도 자체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SaaS 기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IaaS의 PaaS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운영에만 집중하는 경쟁사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네 가지의 목적이자 기대이익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운영 효율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서비스 민첩성, 두 번째로 서비스의 가용성, 셋째로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발이나 테스트, 대폭, 모니터링, 그리고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의 자동화입니다. 이 네 가지 목적, 기대 수익을 100%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중요해집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클라우드는 구글이 얼마 전 행사에서도 발표했듯이 버추얼 머신 클라우드 시대 및 인프라 클라우드 시대로 불렸습니다. 즉, IT 부문 중 인프라의 가상화나 클라우드화, 즉 IaaS의 무게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상화된 인프라 위에 모놀리틱 구조의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됩니다. 그림에서는 벽돌로 표현해 봤습니다. 가상머신 위에 얹혀진 벽돌 구조의 어플리케이션은 환경 변화나 고객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어렵고 신속한 장애 대응이나 무중단 업데이트,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서비스 가용성 제공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시대 변화에 따라 확장하기도 아주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겁기 때문이죠. 너무 무거워서 4, 5년 후에는 차세대 프로젝트나 빅뱅 방식의 전환을 계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인프라의 장점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클라우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다른 말로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맞춤화
또는 최적화로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에 무게중심을 두고 서비스 민첩성, 가용성, 어플리케이션 확장성, 그리고 자동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플랫폼을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을 재구조화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전략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컨테이너 기술 때문입니다. 컨테이너의 독립 실행 환경과 자동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결국 파스 중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실행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 장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없이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라는 업계의 말이 있습니다. 결국 IaaS 중심의 클라우드 전환으로는 고객이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100%로 누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다한 클라우드 비용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신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운영 효율과 서비스 민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서비스 가용성과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까지 완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규모의 차세대 프로젝트 없이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를 지속 확장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론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최신 트렌드이자 사실상 클라우드 운영의 표준 기술과 다름없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는 일종의 가상화 기술인 컨테이너와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인 쿠버네티스를 핵심적으로 활용합니다. 컨테이너는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VM과 달리 컨테이너마다의 OS 설치가 필요 없어서 가볍고 빠르며 더 많은 컨테이너를 같은 물리 서버에 배포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사용이 아주 효율적이죠. 또한 컨테이너는 소프트웨어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 및 설정이 담긴 집합체이자 소프트웨어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프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실행되어 인프라 유형에 종속되지가 않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식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게다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하면 독립 개별적인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운영 환경이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자동화까지 가능해지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식성이 있고 확장 가능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쿠버네티스가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의 자동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구글의 지메일의 경우 30억 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수동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전문 인력들의 인건비가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아예 관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쿠버네티스를 개발하고 또 오픈소스화해서 글로벌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회사는 다름 아닌 지메일의 구글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그마치 30억 개의 컨테이너.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쿠버네티스와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융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장표에서는 모놀리틱 구조와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의 비교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놀리틱은 앞선 장표에서 벽돌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UI와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 접근 레이어에 이르기까지 탑다운 방식의 구조로 설계됩니다. 기존의 IT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자 구현이 비교적 용이하고 신속한 방법이었습니다. 단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바텀업의 요구들이 반영되기 어려운 경직된 아키텍처로 볼 수 있고요. 이제 현재화된 어플리케이션 구조, 즉 클라우드 기반의 민첩한 변경이 필요한 복잡계 서비스나 AI 서비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메타버스나 NFT 같은 또는 5G 서비스와 같은 신규 디지털 혁신 서비스들을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반면 컨테이너 기술의 등장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 및 구축 이후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도 바텀업의 요구사항에 따른 수정 변경이 비교적 용이하고 효율적입니다. 모놀리식 구조와는 달리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수정 및 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DevOps 구현을 통해 더욱 가속화됩니다. 또한 독립 개별의 신규 마이크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도구나 특정 서비스 기능을 가진 오픈소스를 추가하는 등의 수평적 또 개방적 확장이 가능해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통합 및 발전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진화는 데브옵스와 같은 다른 모범적인 사례의 진화를 또 가속화시켰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미 국방성에서 배포한 이미지에 따르면 현대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의 생명주기가 빠르면 몇 주에서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환경 및 고객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그 이상으로 무중단 업데이트 및 수정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것은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브옵스와 파스 플랫폼의 컨테이너 기반 자동화 기능 덕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아키텍처에서는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리던 일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가상화 중심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가 약간의 효율성을 구현하였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짧은 주기의 민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IT의 많은 부분들이 이 그림에서처럼 현대화된 방법론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는 클라우드로, 배포와 패키징은 컨테이너로, 앱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 개발 프로세스는 데브옵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컨테이너 기반의 데브옵스는 배포 시점이 아닌 빌드 릴리스 시점에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분리됩니다. 전통적으로 늘 갈등을 겪던 개발과 운영의 분리가 가능해지고 양 진영의 역할과 책임이 비교적 투명해지는 것인데요. 플랫폼 서비스의 자동화에 꼭 필요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브옵스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고, 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 꼭 필요한 기능이 됩니다. 이 또한 컨테이너 기술의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나무기술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플랫폼 공급 사례로 볼 때, 처음에 고객은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시험적으로 프라이빗 영역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를 배포하거나 운영을 해봅니다. 이후 마이크로 서비스나 AI 모델 구축 및 학습, 엣지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의 내부 요구 사항들을 수용하려다 보면 곧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클라우드 유형이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이건 멀티 클라우드이건 클라우드 인프라를 벤더의 종속됨이 없이 사용될 수 있기를 또 원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까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된 후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데요. 팀별, 조직별 개발 및 운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고객에게 사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멀티 테넌시 운영이 필요해지고, 또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을 위해 자동화된 멀티 클러스터 환경 요구가 증가할 때, 그리고 보안 정책의 적용 및 관리가 필요해질 때, 또 다양한 디지털 전환 도구들의 애드온을 탑재할 필요가 있을 때, 아울러 통합 모니터링 이슈나 데브옵스 구현이 시급해지면 통합 관리 도구로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플랫폼을 자체 구축하거나 또 솔루션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사업이 커졌을 때 도입하려고 미룬다면 결국 도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의 실행을 시범적으로 작게, 즉 일단 먼저 라이선스 도입을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재구조화, 컨테이너화를 진행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적용하는 인프라 용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 점진적으로 내부 조직에 표준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구축 및 확장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고객들은 서비스 민첩성, 서비스 가용성, 어플리케이션 확장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테스트, 배포, 관제 및 운영의 자동화를 현실에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스 기업들도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플랫폼을 자체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쿠버네티스마저도 전체 파스 플랫폼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작은 요소에 불과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외에도 꼭 필요한 오픈소스들과 구성 요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도입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만만치 않고요. 구축 후에는 유지 보수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비용과 노력이 들고요. 따라서 검증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솔루션의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점이 큽니다. 우측에 솔루션 도입 시 이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라이선스로 도입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프트웨어나 사스 회사들이 글로벌 사스 업체들 또는 글로벌 CSP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핵심 경쟁력에만 집중해도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소규모로 시장 및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핵심이 자신의 핵심 역량이 아닌 부분들은 전문 업체의 서비스로 맡길 수 있도록 해야 이 치열하고도 이 효과적인 경쟁이 필요한 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국산 사스 기업 및 파스 플랫폼 기업의 공동 마케팅적 접근과 정부 지원 방안이 함께 고려 및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표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신속한 장애 대응이나 무중단 업데이트,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등의 서비스 가용성, 그리고 CI/CD나 데브옵스를 탑재한 서비스 민첩성, 그리고 오픈소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적용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과 개방성, 그리고 관제 및 관리 플랫폼을 통한 자동화 구현, 이 네 가지의 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기능을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IT 서비스 회사들이나 사스 기업들은 이 네 가지 사항을 그림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올인원으로 해결해 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플랫폼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또는 고도화 시켜 나가는 것은 그 사스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가 집중해야 할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국산 파스 플랫폼 개발 업체들이, 그런 기업들이 저희 이제 나무기술과 같은 이런 회사들의 전문 분야이자 핵심 역량인 것이죠.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핵심 경쟁력인 서비스 기획, 개발 및 운영에 집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이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 구성을 위한 기술들이나 시사점,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규모,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그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상용 소프트웨어가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분리발주를 포함해도 0.5조 원에 이제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용역 방식의 그 서비스 구축에 의한 공공 부문의 지원이 있을 뿐이고요. 그 밑에 보면 IDC 자료에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의 이제 추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세계 시장에 있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IT 서비스 부문을 2023년도부터 초월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늘려간다고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 발전이 뭐 지지부진하고 그 IT 서비스 부문 시장 점유율을 능가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용 소프트웨어에는 사스와 파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그 시장과 저희 국내 시장이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우측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또 보실 때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이제 보시면 국내에서 해외 업체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은 그만큼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저희들 국내 시장이 척박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IT 서비스 입장에서도 해외 업체는 주로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라이선스로 제공을 하고 많은 입장인데 국내 업체들은 그 용역 위주로 구축을 하는 서비스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거나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게 지금 용역 위주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스를 이제 통해서 원격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력들을 쉽게 소싱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스와 파스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ICT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분석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IDC 자료인데 이거는 ICT 내에서 저희 한국의 상용 소프트웨어의 그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불과해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매우 지금 작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스나 파스 부분을 활용한 그 소프트웨어 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표에서는 OECD 주요국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비율을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좀 과거 자료이긴 한데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률은 OECD 평균 31%보다도 낮은 23%에 불과합니다. 즉 앞서 보여드린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상황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시장 대비 성장률이 저조하고 외국 기업 점유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파스 시장이 세계 시장에 비해 가장 비중이 낮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파스 시장은 겨우 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스와 파스를 키워야 동시에 육성해야 국내외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고 인력 부족의 이 참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확산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투자를 열심히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먼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은 저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를 필두로 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브옵스를 실행 및 관리하는 데 효율적인 파스 플랫폼의 활용으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스의 활용 없이
기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인프라로 단순 이전 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 기반의 글로벌 사스와의 경쟁에서 도태되고요. 실제로 AI라든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블록체인 또는 메타버스나 NFT 생태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유자재로 신속하고 민첩하고 유연하게 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또 기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아키텍처 재설계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기본 단위로 하는 클라우드 맞춤형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 레퍼런스가 확보된다면 우리가 해외 진출 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를 통해 클라우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어느 클라우드도 어떤 글로벌 CSP든 국내 CSP든 I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식성, 그다음에 가용성, 민첩성, 탄력성, 확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국내 파스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산 사스가 글로벌 CSP에 종속됨이 없이 글로벌 사스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 국산 파스의 경쟁력도 크게 보강이 될 것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국산 파스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적용해서 국내외 CSP를 불문하고 경쟁력 있는 IaaS를 선택하고요. 또 나라를 불문하고 효율적으로 사스를 개발하고 일관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또 자동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로컬라이제이션에 따르는 고통을 경감시키면서 경쟁력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산 IaaS, 파스, 사스의 균형 발전 및 해외 시장 동반 공략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국내 CSP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 기술 및 표준화, 또 5G나 6G, AI나 메타버스, 스마트 시티 물결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전략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국내 파스 플랫폼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학 분석인데요. 저희의 국산 파스 플랫폼 제품의 강점은 국내 고객 및 시장에 적합한 파스 제품 및 신속한 기술 지원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커스터마이징 지원도 아주 빠르고요. 그리고 금융이나 공공 부문을 토대로 해서 점유율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 국내 시장 환경에 맞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좋은 제품들하고도 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나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은 그 글로벌 CSP나 이제 그 글로벌 솔루션 업체들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우리한테는 부족하거나 없거나, 그리고 제공 중이긴 한데 경쟁력이 또 좀 못 미친다든가 하는 그런 약점이 있고요. 저희들 기술 인력의 부족 현상도 지금 만만치 않게 중소기업에서 늘 호소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국산 파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법제화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기술 인력의 부족도 조금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기술 인력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에 대한 인재 육성으로 또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산 파스 플랫폼 시장의 기회라고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발표하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전략의 필요성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파스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기대가 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뭐 시장 분석을 하였지만 IaaS, 사스 대비는 우리가 좀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위협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벤더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동남아 시장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기술의 안정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경쟁사의 국내 파스 시장을 이제
장악하게 된다면 저희 이제 국산 파스 제품이나 사스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도 사실은 좀 불투명해진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남무기술과 같은 회사들이 이 허리,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이제 미드필더 역할을 잘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행 방안 중에 시장 확대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산 파스 또는 파스 플랫폼을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사스, 파스 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국산 상용 파스 제품을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등을 통해 원활히 도입해 줌으로써 국산 파스 시장 확대 및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진출의 레퍼런스가 제공이 되고요. 해외 진출에서도 원격지 개발,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자동화 개발 또는 서비스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 파스 시장이 국산 상용 파스 제품의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또 기술을 고도화로 연결되면은 국산 사스 기업도 국산 상용 파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국내외에서 저희 파스와 사스 제품이 공급망을 대체할 가능성을 보면 이러한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획력이 뛰어난 작은 스타트업 내지는 사스 중소기업들이 고도화된 국산 상용 파스 제품과 융합돼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후에 국산 파스 제품과 사스 서비스가 해외 시장 동반 진출 시에 원가 경쟁력, 서비스 운영 경쟁력, 그리고 기술 및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스 회사가 핵심 역량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로써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망에서도 우리가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먼저 국내 시장 공급망을 국산 파스와 사스 융합으로 대체를 하고 후에는 글로벌 시장 공급망에서 이 융합 제품의 점유율을 확대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부문을 확대하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의 ICT 시장 기여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의 투자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이런 구체적인 좀 전략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상 기업은 물론 사스와 파스 기업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인데요. 클라우드나 뭐 버추얼 머신, 베어메탈과 같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위에도 우리 국산 파스 제품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올라가고요. 그 위에 우리 경쟁력 있는 국산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인테그레이션하고 디스트리뷰션을 국내외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정부 지원 분야로 생각해 본 것은 이 사스 기업들을 위해서 MSA 컨설팅, 즉 신규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를 전환을 할 때 MSA 컨설팅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전환하는 것이 역시 또 개발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컨테이너 전환 개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매칭 사업들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전환에 대한 컨설팅이나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교육을 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플랫폼과의 연동할 때 또 이제 기술 엔지니어들 간에 이제 그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노력에 또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파스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서는 파스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원격 개발 플랫폼 지정이라든지 법제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파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연계해서 스타트업용 개발 플랫폼을 좀 아주 그 초기에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해서 이걸 육성을 하는 것이죠. 패스트 페일이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 사업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을 바로 이 사스, 파스 업체들이 같이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CSP나 글로벌 사스 기업들이 참 우리가 경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스 기업까지
여기에서 우리 국산 사스와 파스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려는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